네, 안녕하십니까. 역마살 친구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전 인류들이 가장 살기 꺼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군부 독재 사회? 이슬람 원리주의 사회? 세습 체제 사회? 뭐 이런 거 쉽게 정치 구조, 이런 정치 구조의 사회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사회들은 근데 왜 살기가 힘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받는 이런 집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집단주의 국가로 운영이 됐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라고 하면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의 교육 제도가 어땠길래 지금까지도 이런 말을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유아교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 부모가 이 태어난 아이를 원로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뭘 확인을 받느냐?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병약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 아이를 산에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약한 아이는 이후에 가정에도 그렇지만 국가사회에 큰 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려지지 않은 선택받은 건강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7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유아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가정교육의 철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마라. 2번째, 모든 일을 아이 혼자 해결을 하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3번째가 가끔은 어두운 곳에 혼자 두어라. 자, 지금의 교육학적 측면과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반대되는 요소들이 즐비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교육을 마치고 이후에 7살 이후에 이 청소년기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혹독했겠죠. 7살 이후에 20세까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7살이 되면 일단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아고게라는 단체에서 본격적인 집단 생활이 시작됩니다. 머리는 당연히 빡빡 깎았고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갈대로 만든 아주 거친 침상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급식 상황 뭐 짐작이 가실 텐데, 급식 상황 보면 그래요. 당연히 부족하게 줍니다. 상당히 부족하게 줍니다. 그것도 질이 나쁜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되죠. 배가 고프면 준 것만 먹고, 배가 고프면 훔쳐서 먹어라, 알아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단 들키면 아주 세게 혼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런 일화가 하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 한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야생동물을 하나 잡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새끼여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옷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훔쳐 먹기는 하는데 들키면 혼나잖아요. 이 살아있는 새끼여우를 옷 속에 넣었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꽉 이제 옷을 여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살아있는 여우니까 이 여우가 이 소년의 배를 이제 물어서 그 속에 창자를 갉아먹었는데, 그때까지도 참고 있었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살 떨리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형 도둑질을 권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극한 전투 상황에 대비한 그런 훈련이다, 이런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도태가 되게 되면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체벌을 당하는데, 그 중에 아주 희한하고 거지 같은 체벌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선배들이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해요. 참, 좀 생각해도 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고게의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강한 전사로 살아남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하는 것밖에는 뭐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고게를 면제받은 그런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누구냐면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인데, 이런 특권을 지닌 자들은 바로 왕의 아들, 왕자들 뿐입니다.
왕자도 이제 다음 왕위를 계승할 것이 유력시되는 그런 적자 같은 경우에가 그런데 이 스파르타의 이 왕의 아들, 특히 후계자가 될 이 나마가 행여라도 아고게에서 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이 이후에 닥쳐올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고게에서의 훈련도 못 견뎌낸 자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아주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내는 거야. 후계자로 낙점이 된 왕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화 300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레오디나스 왕. 이 레오디나스는 왕자였는데도 아주 특이하게 이 아고게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레오디나스는 형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고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두 형이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안 가도 되는 아고게를 갔다 와서 이제 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고게를 끝낼 한 20세가 되면 일종의 뭐 졸업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최후의 통과 의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에 창을 들고 올라가서 무기를 들고 이제 홀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야생동물을 꼭 잡아와야 했답니다. 자, 남자 이 청소년들은 그렇다 치고 여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 역시 이 강한 교육, 훈련 예외가 없었습니다. 강한 여인으로 훈련받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모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이 여인들은 각종 축제가 있을 때요, 이 나체로 춤을 추게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체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건강과 명예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스파르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명예는 뭐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건강한 여인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이 특이한 점은 스파르타의 결혼은 약탈혼이 기본이고요. 일부 다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형제가 한 여인을 동시에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부실해서 이제 불임,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아주 자유롭게 주변에 건강한 남자와 혼외 정사를 할 수도 있고요. 출산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당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라는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건강한 남자애가 20살이 됐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0세가 되면 아고게를 졸업을 하고 다시 새로운 공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정치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하는 단체가 PDT온이라는 단체인데, 이 PDT온은 20살부터 60세까지 소속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 단위로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이 그대로 전투에 투입되는 그 소단위가 되는 겁니다. 뭐 분대 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 PDT온 소속의 이 소속원들은 식사를 꼭 같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각자 그 음식에 대한 비용을 각자 지급을 하거나 내가 먹을 거는 직접 싸와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 더치페이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더치페이가 아주 강력해요. 뭐냐면 이때 이제 더치를 못 하잖아요. 그 더치페이를 못 하면 넌 왜 그래? 정도가 아니라 스파르타 시민권까지 아예 박탈해 버립니다. 없으면 굶어 이거죠. 응? 숟가락 얹지 마. 아주 이런 극단적인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파르타는 이 이외에도 지금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특이한 점들이 몇 개가 있죠. 꽤 많죠. 몇 개가 아니라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의 화폐 경제에 관한 인식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돈을 통해서 재화가 오고 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행위가 고결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화폐 거래를 일부러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화폐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엄청 크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냥 휴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러 이제 돈을 가지고 갈 때는 소를 몇 마리를 동원한 수레에 이 화폐를 실어야 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군사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은 스파르타 시민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전투하고 정치만 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제도화해 버리는 겁니다. 이 피지배민들을 헤일로타이라고 하는데요. 스파르타인들은 이 헤일로타이들에게 아주 가혹하기로도 또 유명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시민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복식을 하도록 한 건 뭐 당연한 거고, 채찍질은 기본입니다. 뭐 그거는 뭐 껌이에요. 껌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 헤일로타이들에게 술을 먹인 후에 오늘 회식 시켜줄게 그러면서 술을 먹여요. 그 다음에 아주 음란한 춤과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그걸 보면서 팔짱 끼고 딱 보면서 저 봐라 말이야. 저 천한 것들은 저렇게 논다? 저게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세뇌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진짜 이 헤일로타이들을 상대로 한 풍습 중에 아주 잔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중 행사로 이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이 이 헤일로타이들을 살해하도록 하는 행사가 개최가 돼요. 헤일로타이들이 모여 사는 이제 마을을 습격하거나 그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걸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마저도 보면 그래요. 이 전투력 상승을 위한 살인 훈련의 일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압적이고 혹독한 교육의 대명사가 된 스파르타 교육. 평생 싸우는 것만 배운 이 소수 엘리트 전사들, 이들은 이 주변의 도시국가를 잠시 정복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 그리스 전체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10만 갖고는 패권 유지가 힘들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스파르타인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 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은 그리스 북쪽에서 남하를 해서 그리스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스파르타인들은 다소 이질적이고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남고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런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